새누리당이 내홍을 겪는 가운데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 국회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이 됐지만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해서 사실상 폐기가 됐죠. 표결 전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요. 이종걸 원내대표가 표결에 꼭 참여해달라는 부탁의 의미로 김무성 대표와 악수하고 껴안기도 했고요. 문재인 대표 역시 김무성 대표 자리로 찾아가서 표결 참석을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투표가 시작되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고 자리를 지킨다 해도 투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지켜본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투표라고 적힌 티켓을 들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투표자 수는 단 130명이었죠. 298명인 재정의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서 표결은 성립이 되지 않았고요.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받게 됐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사과했고 새정치연합은 강력 비판했습니다. 양당 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사실상 폐기된 것에 대해서 과정위에 어쨌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영 논평을 낸 청와대의 모습도 비정상이고 투표를 거부하고 곧바로 국민에게 사과한 여당 대표의 모습도 비정상입니다. 국회법 개정안 제2무산에 대한 후폭풍은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어긋난 여야의 관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시사 멘토와 함께 해법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 자리에는 한화갑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잠깐 우리 안보라 앵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개정국회법 결국은 폐기가 되는 현장에 고성과 막말이 오갔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광경에 아주 익숙해 있지만은 다시 한번 관련 화면 보고 저희가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사불란하게 한 푼도 빠짐없이 투표를 안 할 수 있으니까 노동자들에게 불법 파업 얼마나 욕하셨어요? 국회의원 돼가지고 국회의원 돼서 이렇게 국민 앞에 부당한 불법 파업하시면 이 국회 꼴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가 지금 무슨 북한입니까? 당신만 똑똑해.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위에서 한마디 한다고 이제 완전히 국민이 일사불란한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이종걸 원내대표, 네. 이 노동 파업 이런 거 비판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느냐? 여기가 북한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예, 과거에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외투쟁하는 거 야당이었지 여당 아니었어요. 예. 예. 예, 투표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심의도 거부했던 게 야당이었어요. 예. 예, 그래 야당이 그렇게 할 때는 그건 투쟁이라고 정당하다고 하고 여당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여당 두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나쁘다고 얘기하면 그럼 내가 할 때는 좋은 것이고 남이 하면 나쁘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건 설득력이 없죠. 근데 이제 사실 이종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충분히 저런 입장 표명을 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문제는 이거를 예상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요. 새누리당이 예전부터 우리는 투표에 불참하고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 예? 그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열변을 토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 야당이 이런 정치 상황을 말입니다. 예. 야당이 유리하게 활용해야죠. 예. 안 그렇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나온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여야 간에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런 합의는 아니지만은 여당이 안 들어오고 투표 안 한다는 거 이미 다 공표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절차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투표 안 하고 퇴장하는 것이 국회법 위반이 아니에요. 과거에 그런 예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예. 안 그렇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 문제 삼는 것은 이 정치적으로 말이죠. 그냥 그런 제스처를 표시하는 건 좋지만은 나만이 말입니다. 정당하고 너는 나쁘다.
이것은 일반 통행 방식이죠. 근데 두 분은 투표를 하셨어요. 여당, 물론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당 소속은 아닙니다만, 예. 구여당 소속이셨죠. 예. 정의화 의장과 정두원 의원. 정두원 의원은 현재 새누리당 소속입니다만,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탈자가 생긴 건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과거에도 그런 예가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야당 할 때나 여당 할 때나 김대중 대통령이 당을 이끌어 갈 때도 그런 경우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신상 문제 가지고 국회 원내총무할 때 여당 원내총무인데 예. 표결할 때 말입니다. 이 동창 관계로 해가지고요. 당에서 추진한 방향으로 투표 안 하고 반대로 투표한 사람도 있었어요. 예, 그래도 저는 이 국회의원 일일이 불러다가 왜 당론에 안 따르고 그렇게 투표했냐고나 얘기해 본 적 없어요. 예. 그리고 사실 명색이 헌법기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나요, 사실. 이 당론 가지고 얘기할 때는요. 예. 그냥 진짜 줄 서는 이 초등학생처럼이 그런 사람들이지 이 헌법기관으로서 지역을 대표한 국가기관 행세를 못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 61개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그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예.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였던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근데 여러 가지로. 저는요, 예. 그 61개 법안 통과시켜 준 것은 야당이 잘했다고 봐요. 왜 통과시켜 줬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투표장이 안 간 거요? 그거 통과시켜 준 거죠. 왜 예. 그러냐면 이 국회 선진화법을 들고 나와가지고 예. 합의한 건 무효다 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예. 그런데 합의한 대로 지켜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전에 비해서는 한 단계 좀 높아진 전략이다. 예, 그래서 법은 통과시켜 줬다. 우리는 안 들어가도. 예,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한 문제 가지고는 여당이 안 들어갔지만 법 통과시킨 데는 야당이 안 들어갔잖아요. 예. 근데 여당에서 당신네들 왜 안 들어왔냐고 성토한 거 없어요. 여당은 통과시키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통과를 도와준 거죠, 야당이. 예.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얘기하는 이 거부권 정국이라든지, 혹은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내용이 깊은 상태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정말 전국의 주도권을 확, 틀어지고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냐.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었나. 근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이 개파 대결하고 말입니다. 당론 대결하고 이런 것은 야당의 전유물처럼 되어 왔었지. 여당은요, 일사불란하게 말입니다. 권력을 중심으로 딱 줄 서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더구나 과거에는 총재가 대통령이고, 당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당권, 대권 분리돼가지고 대통령이 총재가 아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대통령 중심으로 여당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분열되고 하는 것은 야당의 전통적인 그러한 개파 싸움이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여당에서 그런 일이 나왔잖아요. 예. 이건 뭘 의미하느냐? 비록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요, 여당 전체 권력을 장악하고 공정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예. 안 그렇습니까? 많이 민주화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좋게 보면 그런 예, 거죠. 예. 예. 근데 어쨌든 좀 전국 주도권을 존재감이 좀 낮아졌다라는 지적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새정치민주연합. 물론 내부 내용 때문에. 그건요. 이 여당이 말하자면 속된 말로 죽을 쓸 때 예. 상대적으로 야당이 반사이익을 봐야 되는데 글쎄요. 오늘 또 정편에 나와서 여론 가지고 얘기한 걸 들었는데요. 여당은 올라가도 야당은 안 올라가거든요. 싸우는 여당은 올라가는데 왜 여당을 비난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투사다 하는 야당은 안 올라가느냐 이거요. 이것은 이 야당이 반성해야죠. 왜 그런가를 알아가지고.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근데 여러 가지 이 얘기를 합디다마는 이 투쟁하는 초점이 안 맞아요. 국민이 야당한테 기대하는 것하고 야당이 대여 투쟁하는 것하고 따로 놓은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당이 그럼 지금 어떤 식의 전략을 접근을 할까요? 해야 될까요? 야당이 여기서요, 여당을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우리는 야당이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일을 반대하는 당이다. 예. 이 생각 떨쳐버려야 돼요. 아. 여당이 못한 것은 우리가 한다. 국민을 위해서. 예.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이 뭘 원하는 걸 알아가지고 국회에서 그걸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들 지금 바쁘니까 싸우느라고 예, 예. 그 대신에 우리가 나서가지고 이런 문제를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 해결하겠다. 그럼요. 이런 식으로 나갔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야당은요, 무슨 진보다, 무슨 보수다, 뭐 우리는 이 서민을 위한 이 정책이다. 이런 걸 논할 필요 없어요. 부자도 부자 되는 거 방해하지 말고, 예. 가난한 사람도 부자 되게 해주는 아하. 이런 정책을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의원 시절에 본인이 발의한 것이 아니라 공동 발의하고 사인만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을 다시 발의하겠다. 지금 개정국회법 그것은요. 이게 전략적으로 맞다고 보십니까? 그건 야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망신주자 그 말 아닙니까? 이것이 통과될 수도 없는 것이고 여당이 그렇죠. 반대하는데. 예. 그 다음에 이 법이 통과돼서 대통령한테 간들 그것도 거부권 행사 대상이에요. 예.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쟁하기 위한 투쟁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 망신주자고. 그러니까 과거에 대통령이 야당 대표할 때는 이렇게 해놓고 왜 지금 이걸 반대하느냐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 이미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달라진 거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옛날에 내가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지금 권력 잡고 보니까 말이죠. 그거 다른 거요. 권력을 뺏으려고 볼 때는 권력하고 대항해 싸웠지만은 내가 권력 잡고 보니까 권력을 유지하려고 보니까 그게 이제 나쁘다 이거요. 그럼 안 하는 거요.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해놓고 왜 안 하느냐? 요것은요, 핑계에 불과해요. 예, 물론 국민한테 말입니다. 꼭 필요하면 사과하고 시작을 해야지요. 그러나 그때 생각했던 것하고 지금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국민한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는 신문법 때문에 아마 예, 그랬던 걸로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해놓고 왜 지금 안 하냐? 이것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지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호 여사가 평양을 방문하는 날짜가 정해진 모양이에요. 예, 비행기로 이제 가고 이렇게 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남북 관계에 좀 훈풍이 볼까요? 어쨌든 이호 여사님이 북한 가신다는 것은 이 남북 관계에 뭐 큰 이 훈풍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 변화의 조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호 여사님이 이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초청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형식이죠.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됐냐? 그건 이 김정일 위원장 때 김대중 대통령하고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돼 있고 말이죠. 예.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은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다녀오셔서 하신 말씀 들어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이 장유유서 유교 관념에서 최대한 예우를 해줬어요. 예. 그리고 남북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진짜 우리가 협력하면은 이 남북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줬다고 난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남북 문제가 꼬여 있는 이 과정에서 이호 여사님이 북한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 어린이들한테 이 털모자를 주기 위해서 가신다 하니까 그런 건 이 과거의 존경심이나 또 자기 아버님하고 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하고 그 남북 문제를 풀려고 했던 그런 선의 과정 이런 걸 생각해서 예우한 거죠. 이호 여사님을. 예, 그리고 이 남북 문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려면은 여기서 이 북한 가실 때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입니다. 구두 메시지라도 전달한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 돼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 문제를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풀려고 그러는 것이지 비공식 채널은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요. 외교도 그러고 모든 것이 공식이에요.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 역사를 막론하고요. 어려운 문제 풀어갈 때 공식적인 것만 가지고 푼 예가 없습니다. 공식, 비공식 다 활용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 현 정부에서 말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호 여사님 북한 가는 데 있어서 남북 문제를 푸는데 이 방북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연구를 하고 대처를 하고 말입니다. 과제를 드려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호 여사님이 가서 김정은 위원장 만났을 때 여기 이 남한에 이렇게 하고 말이죠. 남북 문제를 풀어가는데 보탬이 되게 가시지 북한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신 거 아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우리 정부에서 이 영부인 과거에 이호 여사님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왜 이 지혜가 없냐. 저는 그걸 뭐라 할까 지적하고 싶어요. 예. 그것도 아주 타당한 지적이시죠. 예, 예, 지금 뭐 우리나라 국민도 그쪽에 억류돼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정부가 분명한 좀 메시지를 이호 여사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에 근데 예.
북한 선원 세 사람이 또 울릉도 아파트에서 귀순을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대표님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위에 있는 고위층들도 다 탈북하고 말이에요. 예, 예. 이러다 북한 비는 거 아니에요? 텅 비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우리가요, 예. 이 미국 같은 데다 또 우리나라에서 통일을 논한 분들이 예. 이 결국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것이다. 예.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 많고 또 우리나라 국정원에서도 그런 이 생각을 했고 예. 심지어 이 통일준비위원회 예. 어떤 분은 우리가 북한이 붕괴될 때 흡수 예. 통일도 대비한다 이런 말까지 나와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예. 가지고 생각한 건 사실입니다. 예. 예, 그러나 또 반면에 북한이 당장 무너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예. 그러나 전에 예. 비해서 알겠습니다. 북한에서 뭐랄까 고위층들 지내기가 예. 옛날하고 달라 굉장히 목숨을 걸어놓고 알겠습니다.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